정말로 좋은 투자라는 것은 집을 사고 우리 가족이 모두가 행복해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어야지 정말로 잘한 투자거든요. 철저하게 수도권, 역세권 위주로 가치 있는 집을 매수를 했던 거죠. 비과세 전략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매수 시기를 보시고 2년이나 4년 거주하시게 된다면 의미 있는 시세 상승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보금자리가 필요한 무주택자와 갈아타기를 꿈꾸는 1주택자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브릿지는 상승과 하락, 어떤 방향성을 두고 채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잘 보셨다면 응원 댓글을 달아주시고 구독 인증 후 브릿지 계정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5분을 뽑아서 헐헐님의 저서인 그럼에도 나는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를 보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올해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더 늦기 전에 내 집을 마련해야 하나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만큼 올해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입지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시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입지 분석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주실 패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의 저자이신 헐헐님인데요. 헐헐님을 모시고 똘똘한 내 집 마련하는 방법, 또 그리고 1주택자분들의 갈아타기 방법, 이런 방법들을 알아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흑수저에서 집 덕분에 행복해진 헐헐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입지 분석을 강의하고 있는 헐헐입니다. 책 제목이 그럼에도 나는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거든요. 지금 무주택자인 분들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투일까봐 매매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도 영끌을 해서 사는 게 맞냐 이 고민이신 분들 많은데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분들. 상투 얘기는 5년 전부터 나왔었죠. 네. 그래서 그 상투인지 아닌지 무릎인지 어깨인지는 사실 전문가분들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상투자일 것 같다라는 그 불안감에 있으신 상태로 영끌을 해서 내 집을 마련하실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내 집 한 채를 마련하시라고 아직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1주택자이시거나 혹은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무리해서 갈아타기를 하신다거나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은 좀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내 집 마련 이후에 7년 만에 30억 원 가량의 자산을 갖게 됐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지난 상승장 한 5년 이상 길게 이어진 상승장에서 아파트를 투자하신 분들이 30억 자산을 이루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무자본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집이 청약이었어요.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첫 집을 마련했고 굉장히 독특한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하게 된 거죠. 토지는 없고 건물만 있는 그런 아파트. 그러니까 돈은 없었지만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최적의 집을 찾아낸 거죠. 첫 집을 마련하고 실거주를 하다가 갈아탔어요. 첫 집을 전세로 내어주고 B주택과 C주택으로 매수를 하게 된 거죠.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와 실거주하는 아파트로 갈아타게 됐고요. 그 이후에도 아파트 분양권이라든지 여타 다른 뭐 경매나 토지나 상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 부동산을 이용한 다양한 투자를 진행을 해왔죠. 그러면은 1주택 포지션이 아니라 좀 여러 채를 가지면서 이제 좀 운용을 하신 거죠. 예전에는 3주택까지 최대 계속 순차적으로 비과세를 받으면서 집을 매수 매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받으면서 제가 8가지 매수 매도한 집이 총 집이 10채 내외 많지가 않거든요. 철저하게 수도권, 역세권 위주로 가치 있는 집을 매수를 했던 거죠. 비과세 전략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시기를 철저하게 계산을 했고요. 입지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고려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지금 또 정책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좀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신지. 지금 다주택자분들이 굉장히 새로운 주택을 다시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A주택을 매도를 해서 동일 컨디션의 B주택을 매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후에 갈아타기 지역을 이제 공부하고 물색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럼 지금 포지션 1주택 1주택은 아니고요. 저는 재건축 아파트하고 일반 아파트
아파트 저희 소유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절세 전략을 세운 이후에 진행을 하고 있어서 보유하는 거에 대한 부담, 재건축으로 멸실이 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유함으로써 담세에 대한 부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낮춘 이후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좀 적극 뛰어들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워낙에 우수저로 살아서 집이 갖고 싶었죠. 그래서 평생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절대 못했었는데 공부를 하고 보니까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그 기저에 있는 동력은 가족이었죠. 가족들과 편안한 보금자리를 갖고 싶다라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가장 큰 동기였습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나요? 네, 저도 네. 그렇죠. 내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투자의 대상을 넘어서서 가족의 보금자리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같이 전세가도 불안하고 공급이 없어서 집을 매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끝나지 않는 그 메비우스의 띠 같은 고민이잖아요. 여러 가지 그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가족의 편안한 보금자리라는 측면에서 미루실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미룬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질 때 내 집을 마련하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무주택자 분들이시라면 너무 시기를 재지 마시고 서핑한다고 하잖아요. 그 서핑에 뛰어들어서 좀 파도를 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일어나서 파도를 충분히 타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발을 들여야지 그 안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공부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주로 그간 처음 시작하시면서? 첫 시작은 청약으로, 청약으로 거의 뭐 네. 독학을 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발품을 팔지 않으면 정확한 지역의 정보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품을 주로 이용했어요. 주로 진짜 임장을 다니시고 그렇죠. 하시면서. 네, 직장 다니고 아이 키우면서 현장에 답사해서 지역의 현황을 보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 그리고 지역의 분위기, 가치가 있는 집, 오를 수 있는 집이 어디인가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애쓰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7년 동안 열채 뭐 얘기하셨는데 투자 과정에서 혹시 조금 실패한 것 같다라고 한 사례도 있으셨을까요? 있었죠. 네. 네. 어떤 타 전문가 네. 분의 말을 믿고 네. 토지를 매수했었어요. 네. 그래서 원금 상환 전혀 못하고 혼절했습니다. 아, 주식도 네. 아니고 그래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결국은 뭐 토지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지만 남의 말을 믿고 투자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못한 것이고요. 본인의 확신에 의하지 않고서는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보유하는 내내 굉장히 괴롭습니다. 정말로 좋은 투자라는 것은 집을 사고 우리 가족이 모두가 행복해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어야지 정말로 잘한 투자거든요. 집을 샀는데 계약하고 부동산을 나오는 순간부터 불안하거나 마음이 불편한 구석이 있다라면은 저는 그거는 잘한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의 확신에 의한 투자, 본인의 능력을 고려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에서도 임장 노트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임장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예전에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요. 임장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남아요. 네. 지역의 분위기, 그리고 매매가, 전세가, 그리고 지역의 호재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노트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어요. 1년 후에 보면은 네. 혹은 6개월 후에 봤을 때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세 상승들이 있었던 거죠. 임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임장을 한 이후에 정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굉장히 임장 보고서 리포터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신데 나만의 방식으로 굉장히 뭐 심플하게 지역의 특징, 매매가, 전세가, 그리고 호재, 거기에서 느꼈던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작성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나만의 어떤 부자 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집을 매수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는 임장은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의 마음으로 꼼꼼하고 날카롭고 굉장히 치밀하게 임장을 해야 되는 거죠. 개별 물건을 놓고 임장을 하는 것과 전체 지역을 놓고 임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내가 집을 매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타겟을 정하고 간 임장은 아침에도 가보고 혹은 저녁 퇴근 시간에도 가보고 그리고 학교 앞에도 가보고 학원가에도 가보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과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고 치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1주택자분들도 사실 고민이 많으세요. 갈아타기 시점은 어떻게 좀 정해야 하는 걸까요? 갈아타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결국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집보다 갈아탈 집이 얼마나 더 가치가 있는 집인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재정적인 거는 물론 당연히 고려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내 집이 역세권이에요. 네. 개통을 2년 전에 했습니다. 편리하고 실제 생활이 굉장히 좋지만 갈아타려고 하는 집은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개통을 이제 막 했다라든지 그래서 조금 더 상승 동력이 있다라면은 그 미래 가치를 보고 움직이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갈아타기 방법은 갈아타려고 하는 지역이 입주가 시작돼서 물량이 많은 곳, 예를 들면 신규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끝나게 되면 이동탄 같은 경우는 11만 7천 가구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 2019년 입주장 때 전세가도 굉장히 바닥을 쳤지만 매매가가 전혀 오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입주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죠. 거래량이 굉장히 많기는 했지만 입주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가 훅 오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동탄 같은 경우에 입주가 2020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2020년 하반기부터 시세가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동탄의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억대를 훨씬 넘어가고 있거든요. 다산 같은 경우, 미사 같은 경우도 입주장이 마무리가 되면은 시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게 돼요. 아직 입주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수도권의 신규 택지지구라든지 입주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택지지구라고 한다면 입주가 마무리되기 전에 매수를 하셔서 입주장 이후에 매도를 하신다면 그것도 좋은 시점이 시차익을 되겠네요. 네. 입주장이 마무리됐다는 거는 그 마무리된 뭐 입주 시작부터 거의 1년 정도를 입주 마무리 타이밍이라고 보면 택지지구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파주 운정 같은 경우도 1기 같은 경우는 입주한 지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3기 같은 경우는 현재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인천의 검단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부터 입주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입주를 시작해서 거기도 3단계까지 진행이 되는데 3단계 입주까지 보려면 또 10년이 소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총 단계 1, 2, 3단계를 놓고 봤을 때에 1단계가 마무리되는 한 1,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매수 시기를 보시고 2년이나 4년 거주하시게 된다면 의미 있는 시세 상승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말씀 중에 아까 뭐 몇 개 안 남았다고 경기도에서 했는데 맞습니다. 뭐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대규모로 있는 곳은 인천의 서구 검단지구 검단신도시 그리고 평택의 모덕신도시 굉장히 적은 규모로 오산의 세교 2지구 이런 지역 정도 남아있고요. 나머지는 지방 거점 도시들 위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교통망이 놓여진다면 예정이 많이 되어 있죠. GTX-A 같은 경우에 1시간 이내로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은 양주 옥정신도시나 회천의 지구 같은 경우 이런 곳들은 반드시 2021년에 눈여겨봐야 할 곳들인 거죠.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제 수익률이 더 높진 않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택지지구로 간다고 하면 하급지가 될 거잖아요.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서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급지고 수도권 택지지구라고 해서 무조건 중하위 급지는 또 아니거든요. 이런 서울의 하급지보다 수도권의 중상위 급지가 사실은 시세로도 지금 더 올라가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지를 좀 잘 분석을 해봐야겠네요. 하락장에서도 버틸 만한 내 집 고르는 방법들 여쭤볼게요. 시세가 있고 전세가가 있어요. 근데 시세라는 것은 투자 가치를 말하는 거고 전세가는 그 상품의 실제 효용 가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시세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각각의 5억의 시세인데 A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3억이고 B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4억이라면 실제 사용 가치, 효용 가치는 B 아파트가 더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거주하기가 더 편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하락기가 왔을 때 전세가가 받쳐주면 매매가가 전세가 이상으로는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하방 지지가 되는 거죠. 하방의 그 경직성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하는데 부동산의 상승기에는 다 오르잖아요. 그쵸. 하락기가 되면 그만큼 또 떨어지는 폭이 클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전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가가 탄탄한 지역, 전세의 수요가 강한 지역으로 선택을 하신다면 하락기에서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 수요가 받쳐주는 지역도 특징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역세권이죠. 직주 근접이 되는 곳, 그리고 아니라면 학군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라든지 어떤 포인트, 킬링 포인트가 있는 곳이 전세가가 받쳐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서도 임장 노트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